이사하고 보름 정도 지난 어느 날, 한밤중에 집 앞 도로에서 대기 아들이 놀고 있어서 주의를 주려고 했더니 달아났어요. 라고 근처에 사는 H씨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한밤에 나갈 일은 없다. 매일 밤 자기 전에는 현관을 꼭 걸어 잠그고 애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나도 자기 때문이다. 착각 아니에요? 틀림없이 대기 아들이었어요.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집에 전화가 왔다. 땡땡 초등학교의 Y라고 합니다. 아드님인 K군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찾아뵈도 괜찮으실까요? 30분 정도 지나 전화 상대가 방문했다. 나와 같은 나이대일까? 깔끔하고 반듯하게 생긴 여성이다. K군이 한밤중에 밖에서 논다는 것을 학부모 회의 땡땡씨가 빈번하게 목격한다고 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드렸습니다. 근처 사는 H씨 말고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몰라. 밤에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 역시 아들은 아닌 것 같았다. 밤이 되면 혼자서 2층 자기 방도 못 가는 겁쟁이 아들이 밤중에 홀로 돌아다닌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할 수 없이 앞으로 주의시키겠다고 학교 관계자인 Y씨에게 사과했다. 그럼 난 놀다 올게. 아들이 일어서서 달려나가려던 때였다. 아 뜨! 테이블에 부딪히면서 커피포트가 넘어져 뜨거운 물이 Y씨의 손에 쏟아졌다. 서둘러 응급처치를 했지만 벌써 빨갛게 짓물러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부주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Y씨는 돌아갔다. 며칠 후 한밤에 근처에 사는 H씨에게서 전화. 대기 아들이 또 밖에 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주의를 주려고 했더니 모두가 한꺼번에 도망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로 쪽으로 면한 창으로 밖을 내다본다. 아무도 없다. 그저 잠가놓았을 현관문 열쇠가 열려있다.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들 방에 가보니 아들은 재웠을 때 그대로 자고 있다. H씨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한 반면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든다. 침실에 돌아와 다시 잠에 든다. 벨소리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 이런 한밤중에 누가? 졸린 눈을 비비며 계단을 내려가 인터폰 모니터를 확인하니 긴 머리의 여자아이가 서 있다. 누구야? 왜 그래? 남편도 깼는지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보더니 남편의 얼굴이 실룩거린다. 저 여자애 본 적 있지 않아? 전혀 기억이 없다. 누군지 알 수도 없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아무 말도 없이 침실로 돌아가 버린다. 누가 봐도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니터 쪽의 여자아이가 신경 쓰인다. 이 시간에 누구세요? 인터폰으로는 목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를 않는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문에 체인을 건 상태로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 천천히 문틈으로 현관 밖을 보니 여자애가 서 있다. 길고 부스스한 머리카락, 여이고 가냘픈 손발, 얼굴에는 무수하게 난 상처, 신발은 신지도 않은 채 진흙투성이의 맨발. 가난한 나라의 고아라는 표현이 딱 맞는 모습. 무슨 일이니? 괜찮은 거야? 아무 말이 없다. 여자아이는 그대로 달려서 사라진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누가 장난을 친 건가? 생각해봐야 알 수도 없다. 그 여자애가 누군지 남편에게 확인하려고 침실이 있는 2층으로 향한다. 아야!
깨어보니 1층 거실에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머리가 상당히 지끈거린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반. 지금부터 준비해도 학교에 지각할 시간이다. 서둘러 아들을 깨우려고 2층으로 달려간다. 아들은 깨울 때마다 불평을 해대지만 서둘러 준비를 시켜야 겨우 시간에 맞춰 학교에 보낼 수가 있다. 응? 어라? 남편은? 언제나라면 남편이 아침 6시경에 일어나 나와 아들을 깨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남편이 깨우러 오질 않았다. 이상하네? 몸이라도 안 좋은 건가? 생각하며 침실에 있을 남편을 깨우러 2층으로. 아무도 없다. 일찍 일어나서 벌써 회사에 갔나 생각했지만 다녀온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연락을 넣어본다. 착신음은 침실에서 들려온다. 남편의 휴대폰은 침대 옆에 떨어져 있다. 남편이 휴대폰을 잊고 다니는 것은 별날 일도 아니라서 분명 서두르다 잊고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밤이 되었어도 돌아오진 않는다. 당연히 남편의 본가에도 연락을 했다. 시스템 개통일이라 분명 장애 대응으로 야근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갔으니 연락을 못하는 거겠지. 작업장에는 휴대폰을 못 갖고 들어가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음 날까지는 돌아오겠거니 하고 잠에 든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 두고 간 휴대폰 연락처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본다. T씨는 어제 오늘 무단결근입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정말 잘도 패를 끼치네요. 돌아오면 바로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분노에 찬 목소리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결국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채 3일이 지났다. 시댁도 큰 소동이 일어났고 나는 경찰에 연락하게 된다. 이전에도 이런 적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딘가 갈만한 찝히는 곳은 없습니까? 없어요. 뭔가 괴로워하는 것 같은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남편이 집을 나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저 그 여자애가 집에 찾아왔을 때 남편은 그 얼굴을 보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표정을 지었었다. 한편 형사에게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애를 본 기억은? 남편과 그 여자아이의 접점은?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진전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났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다. 경찰서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지만 이렇다 할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저녁 무렵 근처에 사는 A씨가 당황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건다. S씨! S씨! 있었어. 아까 땡땡공원에 남편이 있었어. 말을 걸었더니 자전거에 애를 태우고 사라졌지만. 나는 서둘러 땡땡공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의 모습은 없었고 공원에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뿐. 닥치는 대로 물어보고 다녔지만 아무도 남편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벌써 이런 시간이 됐나? 애가 돌아올 시간이네. 응? 그때 깨닫는다. 애는 근처에 사는 H씨가 남편의 이야기를 할 때 앞집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다. 남편이 자전거에 태워간 것은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틀렸다. 남편이 데리고 간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설마 그 여자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다. 남편도 아들도. 앞집에 아들이 아직도 있나 물어봤는데 내가 급하게 공원으로 갈 때 아들도 내 뒤를 바로 따라갔다고 한다. 아무래도 길이 엇갈린 것 같아 다시 공원으로 향하려고 할 때 멀리서 아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어서 와. 아까 갑자기 엄마가 사라져서 놀랐지? 미안해. 아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전력으로 내 옆을 지나치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에? 아들이 현관을 걸어 잠근다. 얘, 왜 잠근 거야? 열어줘. 안 돼, 쫓아온단 말이야. 뭐가?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착한 아이는 착한 아이라고.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하간 문 열어줘. 엄마. 응? 착한 아이 와버렸어. 어디? 엄마 옆에.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물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잖아. 아직 있어. 그러니까 화면은 나오겠지. 이제 됐으니까 열어. 아무 말이 없다. 우와! 왜 그래? 아들에게서 인터폰에서의 답이 없다.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1층 창문이나 부엌문을 확인했지만 광거는 확실했다. 이젠 2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2층의 베란다를 올려다본다. 그러자 베란다에 아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왼쪽 신발만을 신은 채 서 있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대고 있다.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베란다에서 낙하. 왼다리 무릎 언저리에서 부러진 하얀 뼈가 뚫고 남아있다. 아무리 봐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아들은 그대로 벌떡 일어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걷는다. 아들은 내 옆으로 오더니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댄다. 아빠가 밀었어. 다음 차례는 엄마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은 웃는다. 계속해서 웃었다. 나는 한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는지 아들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옆집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주었다. 구급차 안에서는 죽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가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다행스럽게도 왼쪽 다리 골절 말고는 별 이상이 없었고 수술도 무사히 성공했고 다른 외상 없이 전치 3개월을 받았다. 다만 등에 검붉은 작은 멍이 수없이 있었다고 한다. 아드님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제도 욕조에서 일어날 때 그런 멍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의사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아들이 무사한 것에는 안도했지만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정말로 남편이 애를 밀었단 말인가? 행방불명인데? 집안에도 없었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머리가 이상해질 것만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아무런 해결도 나지 않을 것 같다.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면 물어보자. 그리고 사고 다음날 아들이 병실에서 사라졌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아이는 입원도 하지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모두가 입을 모은다. 필사적으로 호소해봐도 정말 모른다는 표정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와보니 커튼 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커튼 틈으로 거실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아들에게 목말을 태우고 놀고 있다. 하지만 모습이 이상하다. 아들은 크게 다쳤는데
왼다리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남편이 돌아온 것에 놀랐다. 서둘러 현관으로 가 문을 열고 거실로 달려들어간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그러다 말을 멈춘다. 어두운 거실에는 아무도 없다. 숨바꼭질하자는 거야? 욕실? 아무도 없다. 어디 있는 거냐고? 화장실? 아무도 없다. 장난도 적당히 쳐야지. 침실? 아무도 없다. 아들 방? 있다. 누군가가 아들의 2층 침대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 방에 불을 켜려 했지만 들어오지 않는다.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으로 겨우 실루엣만 보인다. 누구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다.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아빠랑 엄마 찾고 있었어. 여기 있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애를 꼭 안는다. 정말 엄마 맞아? 당연하잖아. 보면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보여. 에? 아들을 안고 방 밖으로 나온다. 에? 무슨 일이야? 불빛 아래에서 아들을 본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르고 만다. 애는 양 눈이 없었다. 두 눈이 있어야 할 구멍에는 꼬깃꼬깃한 손수건이 꽂혀 있다. 애의 눈에서 흘러나온 듯한 피를 머금어 검게 변색된 손수건이. 다음 순간 빠이빠이. 아들에게 밀려 중심을 잃고 계단을 굴러 떨어진다. 새하얀 천정, 새하얀 커튼, 새하얀 침대. 눈을 뜨니 병원의 한 병실. 병실 입구에 문이 열린다. 아들이다. 잘 걷고 있다. 물론 눈도 있다. 아들이 다친 건 꿈이었나? 여하가 무사하면 그걸로 족하다. 정말 다행이다. 엄마 안녕. 안녕. 몸은 어때? 머리가 좀 아프네. 아빠도 계속 걱정했어. 아빠가? 돌아왔어? 전화 왔어. 언제? 몰라. 응?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빈혈인가 보다. 의식이 날아갈 것만 같다. S씨, 약은 제때 드셔야죠. 점심약 아직도 안 드셨잖아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간호사가 옆에 서 있다. K군, 엄마는 지금부터 약 먹고 쉴 테니까 밖에서 할머니랑 기다려줄래? 네.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은 병실을 나갔다. 건네받은 약을 먹고 눈을 감는다. 곧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온다. 이번에는 방해하지 말아줘. 귓가에서 누군가가 속삭인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 여자의 목소리로. 새하얀 천정, 새하얀 커튼, 새하얀 침대. 눈을 뜨니 병원의 한 병실. 침대에는 아들이 자고 있다. 곁에서 잠든 것 같았다. 왼다리가 골절된 아들은 힘든 자세로 자고 있다. 배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들이 깨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천천히 떼어놓고 병실을 나온다. 이 병원은 식당의 라멘이 맛있다고 한다. 굵고 쫄깃한 면발의 간장 라멘. 주문한 라멘을 먹고 한숨 돌린다. 뭔가 여러 가지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며
아들이 기다리는 병실로 향한다. 뭐야? 아들 병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저건 경찰? 애한테 무슨 일이? 나를 본 간호사가 달려온다. S씨, 아드님이. 왜요?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어째서? 다리 말고는 괜찮을 텐데. 그게... 간호사는 뭔가가 생각난 듯 입을 막는다. 눈이... 눈? 아드님, 양눈이 없어졌어요. 예? 뭔 말이에요? 옆에 있던 형사가 말을 꺼낸다. 자던 도중 마취를 당하고 양눈을 뽑힌 것 같습니다. 어머닌 뭔가 짐작 가는 게 없으실까요? 아침까지 병실에 아드님하고 같이 계셨다던데요. 네, 있었습니다만 아무 일도.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몇 시간 후 양눈을 붕대로 감은 아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잃은 게 너무 많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동물원, 수족관, 영화관, 유원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과 게임, 내 얼굴, 아빠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얼굴. 엄마가 계속 옆에 있어줄게. 아들은 말이 없다. 그 외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보다도 눈물이 먼저 쏟아져 나와 말을 할 수가 없다. 남편과의 만남, 결혼, 아들 출산, 염원했던 한 칸의 집을 사고 누가 봐도 평범하게 행복했던 그 자체였다. 그런데 도대체 백안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다. 여보세요? 아, S씨? 지금 대개 정원이 난리 났어요. 지금 빨리 와요. 뭐가요? 전화가 끊어진다. 잠깐 집에 갔다 올게. 갈아입을 옷이랑 뭐 좀 가져올 거야.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물 마시고 싶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아들에게 물을 주고 병원을 나선다.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아들의 일이 다시 생각나 기분이 나빠진다. 이웃들이 모여서 정원 앞에서 떠들어대고 있다. 이거 뭐야? 기분 나빠. 장난도 정도가 있지. 아! S씨 돌아왔다. S씨야. 정말이네. 나를 깨달은 듯 모두의 시선이 꽂힌다. 이리 와서 잠깐 봐봐요.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아까 지나칠 때 봤어. 자전거 주차장 중앙에 검은 머리에 빨간 옷을 입힌 인형이 놓여 있다. 웅크리고 앉은 인형의 눈은 부릅뜨고 있었고 복부에 시칼이 꽂힌 채 주위에는 피가 흥건했다. 장난치고는 너무 심하다. 누가 이런 짓을. 인형에 다가가 들어올린다. 아! 들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뭔가가 바닥에 떨어진다. 눈알이다. 인형의 눈알이 자전거 주차장의 완만한 경사면을 대굴대굴 구른다. 그것을 주우려고 할 때였다. 아니다. 이것은 인형의 눈알이라고 생각하고 만진 그것은 부드러울 정도로 탄력이 있고 검은 자의 반대쪽에는 힘줄 같은 것이 달려있다. 틀림없이 사람의 눈알이었다. 이건 설마 우리 애의? 의식이 멀어지며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이 떠진다. 본 적도 없었던 가구와 장식품이 진열된 방. 여기는 어디란 말인가? 아, 정신 들었어요?
근처에 사는 H씨다. 내가 쓰러진 후 이곳으로 옮겨진 것 같다. 경찰이 S씨네 정원을 여기저기 조사해서 구경꾼들이 시끌벅적대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우리 집 정원에 TV에서 자주 보는 광경이 펼쳐져 있다. 부하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있는 검은 코트의 형사. 모자를 쓴 제복의 경찰이 인형이 앉아있던 자전거 주차장을 조사하고 있다. 정원을 감싸듯 모여있는 구경꾼들. 피가 진짜 사람 피라는 둥, 누나는 감식반에 보낸다는 둥 얘기가 들리는데 아무리 봐도 사건이죠? 아니면 몰래카메라인가? H씨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말한다. 이렇게 큰일이 일어난 건 처음이야. 인터뷰라도 해야 하나? 화장부터 해야겠네. 그렇게 말하며 H씨는 소파에 앉아 화장을 시작한다. 있잖아. 몇 년 전에 버스 승객 전원이 죽었던 사고 알죠? 육아에 쫓겨 그다지 뉴스는 보지 못하지만 그 사고는 기억하고 있다. 그 사고 피해자 가족이 근처에 살아서 방송국에서 찾아왔었어. 실은 그때 나도 인터뷰했었다니까. 녹화해놨으니까 조만간 보여줄게요. 당시의 기억이 나는지 H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이다. 거실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자 검은 코트의 형사와 눈이 마주친다. 그러자 바로 이쪽으로 향해 걸어온다. S씨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형사에게는 남편의 실종 전날 밤 나타났던 여자아이, 아들의 골절상, 아들의 양눈, 자전거 주차장의 인형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를 하고 뒷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자전거 주차장의 인형의 눈알은 사람의 것이지만 아들의 눈은 아니었다. 자전거 주차장에서의 피는 사람의 피로 혈액형은 B형, 나는 O형, 남편과 아들은 A형으로 우리 가족의 것은 아니었다. 부엌 아래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검출. 하지만 전과자의 짓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범인은 특정할 수가 없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아들의 퇴원날, 양눈을 붕대로 감고 아무 말 없는 아들의 손을 끌고 집으로 향한다. 언제나 밝고 시끄럽고 화가 나도 싱글벙글했던 활발했던 아이. 그런 지금은 사고 전후의 아들의 큰 차이가 보여서 가슴이 아프다. 엄마, 응? 나는 착한 아이야? 당연하지, 착한 아이지. 정말 착한 아이야.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그래? 왜 그러니? 아들은 울고 있었다. 엄마, 눈이 없어도 눈물은 나오네. 나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준다.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정말 그 말이 맞다. 아들의 눈이 보인다면 나는 기꺼이 양눈을 뽑아줄 수 있다.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 설령 목숨을 내놓는다 해도. 그렇게 다짐했지만 정말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나는 40의 아들을 낳았다. 더 이상 젊지 않다. 아들이 성인이 될 때는 60의 할머니다. 분명히 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텐데 눈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없는 아들은 그 후로도 어떻게든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만이 몰려올 뿐이다. 적어도 지금은 밝은 척. 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척 할 수밖에. 누군가 왔다. 모니터에는 택배원의 모습. 엄마, 물 좀.
물? 여기, 여기! 아들에게 물을 주고 현관으로 향한다. 여기 도장 찍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건을 들여놓는다. 보낸 사람은 근처에 사는 H씨였다. 집이 가까우니 일부러 택배로 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 상자에는 파손주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크기에 비해 상당히 무겁다. 궁금해서 커터칼로 봉인을 자르고 상자를 연다. 응? 상자 안에는 남편이었던 물건이 들어있다. 남편의 코에서 위로 머리의 반쪽이 딱 들어가 있다. 눈 부분은 뻥 뚫려 있고 눈알이 빠져 있다. 머리의 절단면에서는 대량의 구더기가 들끓고 있다. 엄청난 냄새와 있을 수 없는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서 토악질을 하고 만다.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본다. 아들이 가슴을 움켜쥔 채 괴로워하고 있다.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나는 필요 없는 아이니까 엄마에게는 필요한 아이가 되고 싶었어. 그러더니 아들의 움직임이 멈춘다. 어째서? 남편과 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만다. 절대로 용서 못해. 용서할 수 없어. 부엌칼을 손에 들고 H씨의 집을 향한다. 아무리 눌러도 나오질 않는다. 빨리 나와! 어서 나오라고! 큰 소리를 치자 이상을 감지한 이웃이 밖으로 나온다. S씨,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H씨에게 볼 일이 있는데 나오질 않아요. 에? H씨? H씨라면 S씨가 이사 오기 전에 죽었어요. 거짓말. 나는 몇 번이나 만났어. 아무리 그래도 정말 예전에 죽었다니까. 잠깐 기다려요. 그러더니 이웃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다. 몇 분 후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다시 나온다. S씨가 만났다는 H씨가 이 사람 맞죠? 찍혀있는 여성을 확인한다. 아닌데? 그쵸. H씨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럼 내가 만난 H씨는 도대체... 후일담. 결국 그 이상 H씨를 만날 수는 없었다. 이미 다시는 못 만날 거라 확신한다. H씨가 살던 집에서 3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마루미 공간에서 남편의 머리 아래가, 옷장의 상자에서는 2구의 여자의 머리에서 아래가, 아직 머리 2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들의 사인은 독극물이었다. 아들이 손에 쥐고 있던 봉투의 내용물과 아들에게서 검출된 독극물이 일치. 극단적 선택이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어째서 나는 아들을 구하지 못했단 말인가. 남편의 회사에 있던 물건에서 일기가 발견되었다.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썼던 것 같다. 과거에 나 말고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도 있었던 것 같다. 그 외에도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던 모양이다. 나와 만난 후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사게 된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다. 하지만 이젠 곧. 커다래진 배를 문지르면 자연스레 미소가 나온다. 장차 아이 하나 더 갖고 싶어. 이번엔 딸이 좋겠네. 딸하고 같이 양복도 사러 가고 말이야. 남편은 덧붙여 이렇게 말한다. 자기 이사 올 곳 말이야. 아파트가 좋겠다고 했지만 단독주택으로 가자.
아이들 방이 2개는 필요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텃밭도 만들 수 있는 정원이 딸린 그런 집. 여름에는 아동용 풀장을 놓고 거기서 떠들썩하게 노는 아이들의 미소가 보고 싶어. 응, 좋아. 나는 지금부터라도 죽어라 일할 테니까. 얼마 후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수신인도 수신처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직접 우편함에 넣어둔 것 같았다. 열어보니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다. 가족 사진이다. 남편과 아들이 찍혀있다. 왼쪽에 찍힌 것은 내가 아닌 HC이다. 내 얼굴을 검게 칠하고 그 위에 HC 얼굴 사진을 붙여놓았다. 사진을 탁자 위에 뒤집어 놓자 뒷면에 뭔가가 쓰여있다. 들여보내줘서 고마워. 등 뒤에서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난다.